오늘 그 CS 2024에서 참가해서 혁신상을 받고 또 그 이후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를 모셨는데요. 권기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는 기업 쉐코의 대표 권기상입니다. 이야, 또 준비된 멘트까지 또. 근데 회사 이름이 쉐코입니다. 네, 쉐코라고 지은 이유도 있던데요. 쉐코라는 말 자체가 쉐어 에코로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즉, 네. 인류의 현 세대부터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까지 저희가 환경을 잘 보존해서 공유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전 세계의 지금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ESG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이 지구가 정말 지속 가능하냐? 최근에 보면 뭐 지구 전체 지금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지금 뭐 남극에 지금 얼음이 다 녹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각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특히 지금 그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대표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일종의 그 해양 오염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지금 네. 갖고 계신데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경쟁력과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로봇인 쉐코 아크라는 제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없애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태양기름 유출 사고 같은 큰 사건을 이제 기억하시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소규모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고가 거의 90%인데 이런 소규모 사고에서는 장비들이 현재는 다 대형 장비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고는 점도가 낮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점도가 낮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규모 사고를 대응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태안 사건이야 그 이 유조선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때 뭐 벙커 씌웁니까 그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그런 기름이 나와서 그거에 막 아주 막 그냥 관심을 갖고 막 대응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모든 항구에서 모든 배들이 기름들을 크고 작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고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대표님께서 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도가 낮은 기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모두 제품들이 고점도의 타겟을 맞췄기 때문에 다 제품을 오염물들을 묻히고 닦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점도가 낮은 건 묻혀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흡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네. 물과 오염물을 함께 흡입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품 내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유수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유수분리가 안 되면은 제품이 무한정 커져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제품 내부에서 이 점도가 낮은 기름들을 실시간 유수분리하고 깨끗한 물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기름만 따로 저장하는 그러한 솔루션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대표님 만드신 그게 그 로봇이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드론 그죠? 네.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인 드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그게 다 활용되고 있는 거죠, 벌써 시장에서. 네, 지금 현재 저희 고객사인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공단, 해군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제조업체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그 해양을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미 그걸 도입을 해서 그 조그만 사고 났을 때 투입을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선박의 연료유도 이제 친환경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합유량을 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연료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박들도 LNG 수소 암모니아로 바뀔 텐데 그러한 친환경 연료유 자체도 점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가 없는 솔루션과 무인화된 솔루션들을 현재 시장에서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고객사들도 저희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친환경 연료를 쓰게 되면 바닷물의 점도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건 그죠?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오일들을 회수하고 걸러낸다는 건 쉽지 않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한 18번의 시제품들을 만들었고 작년도에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품들을 판매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관심을 가질 만한데 맞습니다. 혹시 해외 시장에 지금 뭐 진출하는 성과라든지 뭐 POC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그 중동 지역에 저희가 타겟을 해서 제품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부다비와 사우디에서 POC를 모두 끝났습니다. 아, 네, 특히 사우디에서는 그 42개 기업 그리고 사우디 환경청 포함해서 다 초청을 해서 POC를 완료했고, 현재는 사우디 내에서 이제 정유 이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제품 판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파일럿을 올해 안에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사우디면은 그 세계의 그 석유 생산 1위 국가인데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만약에 그걸 채택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상 저희 제품 자체가 뭐 이런 오염물들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측에선 저희 제품으로 스마트 항만까지도 이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들은 빨리 대표님 회사에 이 쉐코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리즈가 지금 A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CJ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7, 8월 안에 현재 모집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뭐 당장 내일에도 그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확장 가능성이 그 높고 이미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제가 보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뭐 비전이랄까요? 네. 향후에 뭐 어떤 쪽의 비전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는 현재 사고는 대부분 현재는 저희 제 로봇도 똑같지만 사고가 나면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만들을 항시적으로 돌아다니는 수상용 로봇 청소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자체는 전 세계에 있는 항만에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오염물 데이터들을 얻고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보내고 해서 상시적으로 오염물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 사업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그 지금 회사가 지금 인천에 있죠? 맞습니다. 이건 지금 획기적인 지금 얘기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장께서 당장이라도 오늘 그 권 대표님을 좀 뵙자고 해서 인천에 그 전 세계의 항구와 항만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자. 정확하십니다. 아,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고. 아,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지금 어쨌든 뭐 모든 국가가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ESG고 맞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지금 대표님께서 만든 그 무인 로봇 뭐 드론 그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토탈 솔루션을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 서비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결국적으로는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으로서는 현재 AI도 한째 저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AI로서 상시적으로 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항만에 대한 데이터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뿐만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나 아니면은 수온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데이터를 저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복합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보내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항만들의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면서 어디가 더럽고 어떤 것들 때문에 더럽다라는 것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바람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해양 관계된 그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지금 인천시에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항구와 항만을 관리하는 상시 관리하는 그 데이터 센터 아니 그 뭐 센터라고 하시죠? 네, 그 감시부터 시작해서 네, 전 세계 항구가 항만이 몇 개가 됩니까? 뭐 거의 뭐 수만 개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그 센터가 만약에 인천에 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계된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또 경제성이나 또 데이터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되는 또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인천시에서 나서서 전 세계에 또 인천시가 또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가 전 세계에 그 항구의 센터가 된다는 그런 아주 그 상징적인 또 그 의미도 있는데 당장 그 우리 권 대표님이 그 유 시장님한테 제안할 그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요? 의향은 없는지요? 저는 늘 불러만 주시면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부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네. 스타트업은 그죠? 맞습니다. 스타트업은 챌린징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시장님이 지금 오히려 모르는 게 좀 안타깝다. 맞습니다. 시장님이 빨리 알아보시고 인천시에서 상징적으로 전 세계의 허버, 항구의 허버,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양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허버를 만든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클 것이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꽤 클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인터뷰하는 이 내용들을 인천시 관계자가 보고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만간 우리가 또 대표님께서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런 비전들, 네. 방금 얘기한 얘기들을 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네. 공공기관에 계신 키맨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좀 하루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ESG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 그러니까 서스테이빌리티에 대한 그런 어떤 한 부분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냐, 주도권을 확보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인더스트리, 특히 이제 지속 가능에 관계된 ESG에 관계된 그런 실제적인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질 때, 네.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성이 엄청난 그 크기라고 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해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해양이 지금 뭐 그 거대한 쪽에 뭐 지금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감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다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그다음에 뭐 치료 과정 아까 말한 오일을 회수한다든지 네. 그런 과정들의 전체적인 그런 지금 풀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대표님이 그런 쪽에서 좀 앞장서서 네.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현재 뭐 모니터링, 정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로봇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모니터링, 정화, 데이터 이것을 모두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또 AI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천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데이터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를 만약에 전 세계 바다의 그 오염이나 또 그와 관계된 또 여러 가지 뭐 수질, 또 뭐 온도, 수온 여러 가지 또 뭐 그것들을 나중에 또 거기 로봇에 장착을 한다면 맞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뭐 지금 세계적인 그런 탑 기업들의 그런 규모만큼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라 네. 속도의 문제고 스피드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빨리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대표님께서 또 혹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대표님께서 뭐 대표님 회사의 임직원이나 또 클라이언트 그 공공기관에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뭐 준비된 말씀이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 회사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자. 어떻게? 로봇으로. 로봇으로 이런 청정하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수상용 로봇 청소기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항만에 로봇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이 로봇 스테이션 안에서 로봇이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항만을 감시하고 또 오염물이 있으면 정화하고 데이터를 쌓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사실상 뭐 규제나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나라에서 선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돼야지 전 세계에 뿌리고 이 솔루션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도 뭐 국토부나 해수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도 이런 산업에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조금 더 도와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그 대표님 말씀을 좀 제가 좀 부연해 드리자면
이게 이제 공공조달 시장은 법과 제도가 반드시 이제 먼저 이제 우선 해결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선박들이 흘리는 조그만 기름들이 대부분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들이라면 반드시 이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로봇을 마치 구명정처럼 네네네. 필수 제품으로 비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항구를 대상으로 POC를 한다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법제화돼야 되고, 맞습니다. 뭐 최소한 시행령 이상이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바로 좀 실행이 돼서 이 전체의 그런 우리나라가 다 했던 그 POC를 갖고 패키지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해외 시장 국가별로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의 몇 개국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나 대만 정도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네. 제조로 해야 되는 거 부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건 완전 선점 시장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또 선점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권 대표님의 그 쉐코에 제가 이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뭐 역할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인터뷰 진행자가 아니라 오늘 이 내용들을 우선 임직원들께서 좀 보시고 좀 공유를 했으면 하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제발 그 인천시장님이 이 내용을 좀 봤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인천시장님의 귀에 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예 찾아갈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아예 네, ABN 뉴스하고 정기적으로 네. 관계돼서 유튜브를 아예 하나 하시죠. 좋습니다.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 솔루션이 물론 비슷한 회사가 있겠지만 네네네네. 이건 선점 시장이다 보니까 좀 빨리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의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 뭐 정계선 회장이나 네, 또 관련된 그런 컨설팅들의 그 좀 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코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월 만에 상당히 큰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쉐코의 권기성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